뻔한 얘기를 스페셜하게 얘기하는 실전 기능 외부학 페인풀입니다. 오늘은 흉곽 출구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계시면 흉곽 출구 증후군을 쉽게 접할 수 있나요? 요가 필라테스 피트니스 센터에서 흉곽 출구 증후군을 접하는 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정의화 증상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근데 이런 흉곽 출구 증후군을 이렇게 딱딱하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좀 더 부드럽고 소프트하게 한번 설명할게요. 자, 흉곽 출구 증후군이 뭐냐면 결국에 첫 번째 갈비뼈와 쇄골 사이를 지나가는 혈관과 신경들이 압박을 받아서 나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관련된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교과서적으로 한번 볼게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인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수술적 치료는 첫 번째 늑골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자, 첫 번째 늑골이 요거 갈비뼈죠. 이 갈비뼈를 제거하면 수술인데, 자, 큰일 나죠. 왜냐면 사각근이 여기 붙어 있어요. 전사각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갈비뼈를 전절제를 하든 아니면 부분적으로 절제를 하든 전사각근의 장력, 지렛대 역할하는 이 갈비뼈를 없애면 아무래도 사각근의 역할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구조적인 걸 함부로 없애는 거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중에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운동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흉곽 출구 증후군에 대한 증상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골격계 증상과 신경계 증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근골격계 증상으로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의 특징을 보이고요. 그럼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깨 관절, 목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팔꿈치, 그 다음에 손목 통증, 그리고 이런 카이프시스 후만증이 생기면서 등 통증까지 생겨요. 그 다음에 신경계 증상으로 보면은 아까 여기에서 신경이 이 노란 게 신경인데, 신경이 눌리면 손저림, 냉수족증, 그 다음에 호흡 능력이 감소하고 두통 이명,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가 교란이 됩니다. 그래서 말초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근육 틈 속에 있는 신경들, 말초신경을 압박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증상들을 봤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뭐냐면 이러한 증상들은 현대인의 증상입니다. 현대인들이 대부분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정도의 차이인 겁니다. 정도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가 낮을 뿐이지 이런 불편감들을 한 가지씩, 몇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개선을 하려고 건강 분야 체형교정 전문가들을 찾아가겠죠. 자, 그렇게 한번 저희들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라운드 숄더인데요. 자, 라운드 숄더를 보면, 나중에 제가 이제 평가 진단하는 법도 한번 영상을 올릴 계획이 있는데, 고객들이 왔을 때 고객님은 라운드 숄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죠. 자, 그랬을 때 그 판별 기준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옆에서 봤을 때 이 델토이드 삼각근을 중심으로 앞쪽으로 말렸는지 안 말렸는지, 그리고 손등이 앞을 보는지, 양손이 한 손이 손등이 앞을 보는지, 그 다음에 옷에 이런 주름이 얼마나 생기는지 등으로 쉽게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제 기능 테스트나 이렇게 촉지를 해서 또 가능하지만 일단 육안으로는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라운드 숄더를 볼 때 이제 주요 근육으로 한번 볼게요. 흉곽 출구 증후군 관점에서 한번 주요 근육을 살펴보면 흉쇄유돌근과 대흉근, 소흉근, 오해왕근입니다. 자, 특히 이제 대흉근, 소흉근, 오해왕근이 단축이 되면 이 근육이
근육의 결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단축이 일어나면 팔이 내회전 하면서 손등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흉쇄 유돌근의 단축이 이제 거북목과 함께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육들이 라운드 숄더 흉곽 출구 증후군의 관점의 근육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거북목 관점에서 한번 보면, 자, 두판상근과 뭐 반가시근, 뭐 승모근, 삼각근 등 주요 근육이 있지만 흉곽 출구 증후군 관점에서 거북목을 살펴보면 사각근하고 이 흉쇄유돌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들의 단축으로 인해서 기능과 기능의 저하, 목의 기능 저하와 통증, 불편감 등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골격계 증상 중에서 척추랑 어깨뼈의 움직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 흉쇄유돌근을 기준으로 봤을 때 흉쇄유돌근에는 많은 근육들이 붙습니다. 대흉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해안근이 있고 트라페지우스가 승모근이 이 쇄골에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붙던 근육들이 이 팔로 또 붙어요. 그래서 어깨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깨뼈를 봤을 때 어깨뼈에는 오해안근이나 소흉근이 붙어요. 그리고 이 근육들이 단축을 하면 뒤쪽에서 봤을 때 어깨뼈의 움직임의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전방으로 상방으로 이 어깨뼈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깨뼈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어깨뼈 움직임, 어깨 움직임에 이제 기능적으로 저하가 발생을 하고 통증까지 발생을 하는데, 연쇄적으로 어깨뼈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깨뼈 메디알 보더에 붙어 있는 능형근이라던가 리베이터 스키플라 이 견갑거근이라던가 이런 근육들 때문에 어깨뼈와 흉추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뼈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면서 흉추의 움직임, 가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척추 회전과 굽힘과 펴 플렉션 익스텐션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북목까지의 관계를 같이 봤을 때 이 목 경추 1, 2번에서 로도시스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흉추 1번과 경추 7번 사이 이쪽에서 다시 이 후만증이 다시 커브가 더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3차원적인 움직임, 키네매틱, 운동학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번엔 목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자, 목은 사각근하고 흉쇄유돌근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거북목 증상이 있으면서 목뼈의 정렬이 앞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근육이 짧아지고 단축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목의 측골, 그 다음에 회전에 영향을 미치고, 이거를 근육학적으로 다시 보면은, 자, 목에 붙어 있는 이 스컬, 이 두개골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결국에 목에도 붙지만 어깨뼈에도 붙고, 그 다음에 이 쇄골에도 붙고, 여기 갈비뼈에도 붙습니다. 1번, 2번에. 그래서 목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은 결과적으로 목의 기능이 감소를 하는 거고, 증상이 심해지면 통증 등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경추 공간 1번부터 7번까지 경추의 공간이 협소해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짧아져요. 그래서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되고 근육들의 탄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근육의 탄력이 감소되고 타이트니스, 이렇게 경직이 심하게 되면 통증과 저림 증상이 신경 압박을 통해서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신경학적으로 보면은, 자, 우리가 팔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애과신경, 뭐 척신경, 뭐 정중신경,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신경들이 있는데, 이런 신경들은 결국에 경추에서 와요. 목에서 기인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병원에서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바로 치료하면 해결이 되겠지만, 건강 분야 전문가들한테 오시는 고객들은 만약 목 디스크가 없다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흉곽 출구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쇄골에서 첫 번째 갈비뼈와 이 공간이 협소해서 압박을 하면 여기에 증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의 관점도 있지만 여기서 살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사각근 증후군도 있어요. 그래서 중사각근과 전사각근 사이를 나오는 이런 신경들이 여기에서 타이트해져 가지고 압박을 받으면 흉곽 출구 증후군하고 관련 없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림프계를 통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자, 목하고 겨드랑이, 그다음 서해부 쪽에 척추 라인 따라서 이런 림프절이 다수 존재를 하는데, 자, 이 쇄골을 따라서 목에서 겨드랑이로 갈 때 여기서 압박을 받으면 림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면역력 감소, 그다음에 노폐물 제거, 흡수 이런 증상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라던가 아니면 거북목, 어깨, 라운드 숄더가 심하신 분들은 이제 림프에도 영향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흉곽출구 증후군을 그러면 이제 건강분야 전문가들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냐면 세 가지 컨셉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근육 이완, 근육 기능 회복, 신경계 이완으로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근육 이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볼테라피가 최고입니다. 볼테라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림 한 장 가지고 다양한 걸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대흉근 상단에 볼테라피를 적용합니다. 말랑말랑한 공을 적용을 하면 대흉근에 일단 이완이 돼요. 근데 대흉근을 이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흉근의 오리진과 인설션을 볼게요. 자, 대흉근은 쇄골 하단 이 밑에 부분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흉근을 접근하지만 사실은 쇄골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쇄골 상단에는 흉쇄유돌근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흉근을 하나 접근을 하지만 흉쇄유돌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목의 움직임과 통증에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진 인설션을 봤을 때 이 대흉근이 팔에 붙죠. 이쪽 안쪽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움직임에도 영향이 미쳐서 어깨 관절 가동 범위가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좀 더 큰 공이죠. 이제 이게 미니볼이고 이게 미디움볼이에요. 그래서 미디움볼을 가지고 했을 때 흉쇄유돌근하고 사각근의 이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근육학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관절학적으로 보면 관절 가동술, 매니플레이션 효과도 나옵니다. 그래서 경추뼈 사이사이의 공간이 넓어져요. 그리고 신경학적으로 설명을 또 하자면 이런 근육들과 관절의 이완과 공간이 열리면서 3차 신경 아니면 얼굴 신경 이런 신경들이 견갑배 신경 이런 신경들이 이완되면서 증상들이 많이 아주 개선이 됩니다. 볼테라피는 제가 내년 2월쯤 제 학위 논문이 끝나고 한 2월쯤부터 정식 교육을 할 거예요. 그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만나면 되고요. 근육 기능 회복을 한번 보면, 자, 가장 중요한 컨셉만 말씀드릴게요. 자, 등척성, 등속성, 등장성 운동의 특성을 이용해서 흉추 부위, 어깨 부위, 목 부위를 자극할 수 있는 근육 운동을 통해서 흉곽출구 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운동 방법까지는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각자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컨셉을 가지고 운동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아마 효과를 많이 볼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신경계 이완입니다. 자, 신경계 이완은 호흡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물론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통해서 또 병원에서 하지만 이제 건강 분야 전문가들은 운동을 통해서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신경계 이완은 호흡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자, 호흡 운동을 통하면 이 흉곽의 움직임이 상하 좌우로 엄청나게 많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하 좌우의 움직임을 통해서 호흡과 관련된 심부 근육을 이완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신경들도 이완돼서 호흡 능력이 개선되면서 흉곽출구 증후군의 신경계 이상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팁으로 말씀드리면, 자, 근육 쪽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자, 흉쇄유돌근이 후두부 외측에서 쇄골에 붙죠.
그리고 사각근도 목 5, 6번 거기서 나와서 쇄골에 갈비뼈에 붙어요. 그러면 심호흡을 통해서 이제 날숨을 하는 순간 이 근육들이 이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완하고 스트레칭의 개념을 혼동하시는데 두 개념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런 호흡을 통하면 스트레칭과 이완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 고객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고객은 2달 정도 개선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근육과 관절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고, 그다음에 그러한 이제 접근을 가지고 문제점 흉곽 출구 증후군의 증상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감소되고 거의 정상화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체형 교정이 됐죠. 자, 앞에서 봤을 때 어깨 높이의 각도가 좀 달라 보이죠. 자, 그리고 함몰됐던 가슴 부위도 돌출되어 보이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손등이 이렇게 보였죠. 아까 대흉근하고 오해왕근 등의 근육들의 단축으로 이렇게 손등을 보인다고 했는데 손등이 안 보이고 옆으로 벌어졌죠. 이제 측정평가 파트에서 나중에 하겠지만, 자, 손등이 보인다라는 건 1차적으로 여기 어깨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팔꿈치의 프로네이터 회내근에서도 그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깨에서만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팔꿈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안 할게요. 자, 그리고 어깨 기능을 봤을 때 외전 그 에비덕션을 봤을 때 143도인데 176도 정도로 기능이 좋아졌고, 거북목 같은 증세도, 자, 귀가 안 보이는데 귀가 살짝 보이죠? 노란색과 파란색의 라인이 살짝 가까워졌습니다. 2달 정도로 이런 기능들이 회복이 되면서 체형까지 이렇게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신전 같은 경우도 어깨 정상 가동 범위가 보통 60도라고 해요. 신전을. 근데 그 신전에 35도에서 55도, 거의 한 20도니까 20% 정도의 그 효과를 본 거죠.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의 측굴이에요. 왼쪽으로 지금 고개를 이렇게 측굴을 했는데 19도밖에 안 나왔지만 여기서는 34도의 측굴이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플렉션을 했을 때, 자, 162도, 166도, 4도밖에 차이 안 나네 할 수 있지만, 자, 숨어 있는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펠빅, 이 룸바 로도시스, 이 허리 커브가 또 확연히 다르죠. 여기서 허리를 더 제꼈기 때문에, 허리를 더 썼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각도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는 허리를 덜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20, 30도 이상의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흉곽 출구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흉곽 출구 증후군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그리고 체형 교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증상은 하나의 원인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흉곽 출구 증후군을 단순히 A는 B다 이런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고요. 같은 증상을 보이더라도 각 부위, 어깨, 목, 흉추, 가슴 쪽에 각각의 정도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답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접근을 하면 효과가 짧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체형 교정을 통해서 접근을 하면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근본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인프리였습니다.